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체크포인트 코리아의 구자만입니다. 저는 체크포인트 코리아에서 보안 아키텍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전에서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 그리고 빅테크 인터넷 기업에서 보안 TL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벤더 입장에서의 기술적 업데이트도 할 예정이지만 고객사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험 기반으로 좀 관리적인 대응 전략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진화하는 APT 위협에 대한 차세대 ATP 대응 전략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APT, ATP 단어를 좀 혼용해서 주제를 잡아봤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APT 공격, 샌드박스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APT라는 용어보다는 Advanced Threat Prevention 이렇게 ATP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ATP에 대한 대응 전략 형태로 약간 보안 차세대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조금 보안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ATP 대응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이제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이런 고도화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2016년, 17년 이렇게 2,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샌드박스 단일 솔루션만 얘기해서 이메일 APT 또는 네트워크 APT, 파일 트랜스퍼레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전방위적인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겠지만 진화하는 스렛 이렇게 슬라이드를 제가 잡아봤어요. 스렛도 진화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환경도 진화했어요. 특히 20년도 팬데믹 환경에서 환경도 많이 진화하면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 이런 환경도 변했고 거기에 따른 위협들도 진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슈가 많았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솔라윈드라든지 뭐 여러 특히 이제 보안 벤더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벤더 그리고 솔루션 회사의 취약점을 이용한 이런 공격들, 타겟팅된 공격들, 이런 위협들이 많이 증가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위협들 중에서도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규 APT 기법들 또 이런 우회 기법들, 샌드박스 우회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20년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랜섬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기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어태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이제 쉽게 되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의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들도 많은 이런 APT 공격 그리고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사례를 조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타겟팅된 공격과 피싱을 이용해서 랜섬웨어가 감염되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이런 형태가 21년도에도 충분히 더 발달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격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제 솔라윈드라든지 이렇게 타겟팅된 벤더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 믿을 수 있는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이용한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례는 소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최근에 어나운스 됐던 그런 사례들 두 가지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럽의 대형 은행 사이트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파일을 호스팅하게 됐던 그런 사례인데요. 실제 이제 은행 사이트다 보니까 유저들, 사용자들이 이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라든지 파일을 실행받은 다음에 공격 대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죠. 엔드 유저의 매크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청, 이런 유인 메시지를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쉽게 속이고 또는 기기와 네트워크를 감염시켰던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솔라윈드라든지 뭐 이런 보안 벤더 취약점처럼 믿을 수 있는 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악의적인 파일을 호스팅하게 됐던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에이펙 사례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국가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첩보 공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이콘 APT 그룹이라는 공격 단체가 APEC에 있는 기관들,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해서 신규 백도어 악성 코드를 만들었죠. 타겟팅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APT 공격. 신규 악성 코드 백도어를 이용해가지고 아리아 바디바 이런 좀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갖다 백도어를 뿌려고 그 기관에는 이제 정부 소유 기관도 있지만 이제 외교라든지 뭐 정부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기관들한테 이런 악성 RTF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시작을 해서 뿌리게 돼서 퍼지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20년도, 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타겟팅된 공격,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규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년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포커싱은 제로데이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공격에 대한 이제 유형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메일 첨부라든지 그리고 특히 유저들이 웹에서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리고 피싱 링크를 통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환경들이 많은 침해 위협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들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페라미터만 잘 보호하면 크게 이슈가 없고 또 예를 들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들 망부리가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이런 신규 악성 코드, 피싱 이런 부분에서 크게 리스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회사 내부 네트워크가 확장이 됐죠.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도 회사 PC를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VPN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고 업무를 하는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좀 확대됐나? 이런 형태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내에 있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위협 지형도 변화했지만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21년도에는 위협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라든지 관리적인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전방위 보안에 대해서 전략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이죠. 페라미터 디펜스. 네트워크 단에서 샌드박스에 대해서 일단 페라미터 단에서 경계 보안을 해야 되는데 샌드박스 우회 회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라인 프리벤션 해서 실제 리얼타임 프리벤션 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패킷은 지나가지만 실시간성 때문에 그 이후에 샌드박싱한 기법을 가지고서 블락을 한다. 그리고 사후에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낙 진보되고 샌드박스 우회 기법이 있으니 처음부터 프리벤션 한다. 이런 형태의 대응 전략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니까 엔드포인트부터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계정 관리까지 이런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어세스먼트 그리고 훈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솔루션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이제 관리적 보안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어세스먼트를 하고 레드팀, 블루팀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딱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벤더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든지 스레드 헌트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추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심이라든지 이상징후 탐지를 솔루션을 구매를 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솔루션들을 처음 구축해 놓고 그냥 운영하는 고객들이 꽤 많아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의 환경이 원격 근무지에서의 액세스 환경으로 변하고 기업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양해진 환경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물론 이런 환경에 따라서 대응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룰이 고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와 룰을 정교화시키고 고도화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부터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갖다가 충분히 하고 거기에 따른 정기적인 레귤러 어세스먼트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이상징후 탐지라든지 시나리오를 계속 고도하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기술적 보안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진화된 대응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 단에서도 어떻게 이런 진화된 공격, 진화되는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는 체크포인트에는 퀀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로데이를 막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퍼스트 라인 프리벤션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샌드박싱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동적 탐지 이전에 익스플로이트 단에서 사전에 CPU 레벨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CPU 레벨에서 동적 샌드박싱 하기 이전에 탐지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일단은 앞단에서 CPU 레벨에서 보기 때문에 샌드박싱 하는 동안에 뭔가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게끔 좀 더 빠른 탐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익스플로이트 단계에서 동적 분석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보고자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리서치 센터를 벤더들이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빅3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보안 빅3는 이런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리서치 센터 갖고 있고요. 그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샌드박싱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 부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연구소에서 악성 코드 분석하듯이 그 기법,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앞단에서 하기 때문에 샌드박싱 이전에 빠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약간 차세대 APT 기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CPU 레벨, 그리고 약간 AI를 활용한다고 치겠죠. 연구소에서 분석하듯이 일단 동적 샌드박싱 하기 이전에 분석하는 기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른 탐지, 그리고 퍼스트 라인 프리벤션 하기 위한 기본 필수 조건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법 중에는 무해화라는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무해화 기법들은 유입되는 문서를 재조합을 해요. 그래서 PDF 파일이 됐던, 워드 파일이 됐던, 오피스 문서가 됐던, 일단 재조합을 하면서 악성 스크립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성 있는 문서로 재조합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거기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다운로드 할 때는 이미 분석이 끝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없는 파일에 대해서는 또는 APT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그런 기법들을 쓸 수 있는데, 뭐 예전 국내에서 많이 쓰던 이제 망연계 솔루션의 기법하고 좀 어느 정도 유사한 기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파일이 사용자가 클릭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준다, 또는 재조합을 해서 악성 코드가 제거된 상태로 반입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샌드박싱 기법을 통해서 또는 클라우드 샌드박싱 기법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파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했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식이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첨부 파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라도 망분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패킷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퍼스트 라인 프리벤션이 되니까 상당히 시큐한 환경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경우는 실시간성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이슈는 없지만 이제 웹을 사용할 때 그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일 게이트웨이 또는 웹 게이트웨이 이전에 이렇게 샌드박싱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달받고 클라우드로 보낸다든지 또는 어플라이언스 전달시켜서 분석을 시키고, 또한 게이트웨이 없이 엔드포인트만 가지고서도 에이전트에서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에 대해 분석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전용 샌드박싱 장비로 포워딩 시켜서 분석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특히 SaaS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SaaS에서도 이런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두 번째 이제 엔드포인트죠. 체크포인트는 엔드포인트 보안 하모니라는 이름으로 좀 명칭을 지었는데요. 다양한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보안 환경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기업에서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로 나갔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됐을 때까지 다 포인트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킬체인 전반에 대한 교정이 가능해요. 초기 정찰 단계부터 이제 악성 코드를 전달하고
CNC를 통해서 장악한다든지 누출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 파라미터, 클라우드까지 전방위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킬체인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PT 공격에 대해서 맨 처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피싱을 통해서 또는 피싱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발생시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안티 랜섬웨어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호화시킨다든지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랜섬웨어인지를 갖다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자료 또는 이제 AI를 이용한 그런 기법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진보적인 회피 능력을 갖고 있고요. 디텍팅을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 사후 포렌식 기능까지 포함돼서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를 하고 식별하고 또는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 엔드포인트 하면은 이제 각각의 펑션들을 나눴었죠. 낙 또는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DLP라든지 각각의 개인정보 암호화 툴 이런 여러 이제 엔진들이 별도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그런 기법을 갖고 있는 벤더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이런 기능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랜섬웨어 방어라든지 추가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렌식 기능이라든지 피싱 공격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싱글 페인 오브 글라스 대시보드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와 더불어서 네트워크까지 같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공격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엔드포인트 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후에 포렌식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마이터 어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레임워크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텔리전스한 정보를 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보된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 상당히 중요하죠. 통합 매니지먼트, 통합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지구 시나리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을 인피니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부터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기업, 그리고 엔드포인트까지 통합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통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약간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까지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활용, 통합 관리, 그리고 이런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훌륭한 SOC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제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통합 관리를 통한 장점은 여러 가지 기존에 알고 있던 노은어택이라든지 APT 같은 언노운 어택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리고 시큐한 액세스 환경을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고 이런 API 관련된 연동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인텔리전스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한 환경이라든지 통합 매니지먼트 환경에 대한 대시보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CIEM이라든지 이상지구 탐지 솔루션들을 많이 구축 운영하면서 이런 가시성 확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상지구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야 된다,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세스먼트를 많이 하세요. 이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망분리 환경에 대한 어세스먼트라든지 실제 컴플라이언스 어세스먼트를 하면서 나온 데이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시나리오에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어떠한 부분들을 볼지를 갖다가 프리디파인 한 것도 있지만 사용자 정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모디파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통합으로 엔드포인트가 됐던 네트워크가 됐던 클라우드까지 같이 구현할 수 있고 똑같이 공통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갖다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관적인 부분 어세스먼트, 그리고 주기적인 레드팀 엑서사이즈, 그리고 블루팀 대응, 이런 대응을 통해 가지고
실제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의 화면 그리고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운영하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실제 샌드박싱 우회 기법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퍼스트 라인 프리벤션으로 해서 실제 패킷 하나라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지만 실제 빠른 스피드를 통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엔드포인트, 기업 내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때 포함한 그런 엔드포인트까지 보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피싱에 대한 대응,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이런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까지 같이 아우르는 대응을 하지만 실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라든지 어세스먼트를 시나리오화 시켜서 SIEM 또는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룰을 고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APT라는 주제로 20분 만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이 솔루션을 잘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이런 관리적 보안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룰을 고도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솔루션도 계속 고도하는 부분들, 이게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상당히 격동 있던 해였어서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길 바라겠고요. 21년도에서 조금 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서 APT를 단순 솔루션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들 해주시고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방위적인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고객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의라든지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데모 시나리오가 필요하면은 저희 체크포인트 코리아 SA라든지 코리아로 직접 연락 주시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